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치역을 생성하는 스패닝 셋을 한 가지 살펴봤습니다. 결과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 네, 지금 CRM 2.2에서 T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일 때 그리고 벡터 공간 V의 베이시스라는 생각을 할 때 R of T, 치역 전체의 그 집합 서브스페이스는 T 오브 베타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집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에 관해서 간단한 example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P2에서 M2x2 행렬로 가는 2x2 행렬 전체 집합으로 가는 함수를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면 자, 지금 P2 오브 R이라고 하는 벡터 공간은 2차 이하의 다항식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런 다항식을 하나 F를 생각할 때 그 다항식 fx에 대해서 다음으로 만들어지는 2x2 행렬로 대응되는 함수를 우리가 t라고 이제 두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t를 이제 두게 되면 t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치역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CRM 2.2를 이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정의역의 베이시스를 하나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정의역의 베이시스로서 스탠다드 베이시스인 1xx제곱으로 구성된 스탠다드 베이시스 베타를 생각을 해보면 자, 이 t에 의해서 베타에 있는 벡터들이 대응되는 그러한 벡터들에 의해서 생성된 것이 바로 치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1, tx, tx제곱을 계산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개의 행렬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개의 행렬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된 그 공간이 치역인데 R of T인데 이 세 개의 그 행렬을 생각해 보면 두 번째 행렬과 세 번째 행렬은 상수배가 됩니다. 따라서 이 전체가 다 그 생성할 때 필요하진 않고요. 앞에 있는 두 개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 전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쓰면 S라고 하는 어떤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에 의해 생성되는 스패닝 셋이라고 하는 이 서브스페이스에 어떤 V라는 벡터 공간이 V라는 벡터가 포함이 될 때 S에다가 이 V라는 벡터까지 합집합을 해서 이 합집합에 의해서 생성되는 스패닝 셋을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S에 의해서 생성되는 스패닝 셋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적용을 하면 이 등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즉,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세 번째 그 행렬은 앞에 있는 두 개의 행렬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개의 행렬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되는 공간이나 이 두 개의 행렬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되는 행렬, 그 공간이 동일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두 개의 행렬은 우리가 linearly independent 하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R of T를 이 두 개의 행렬의 1차 결합으로 생성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두 개의 행렬은 서로 이 두 개의 행렬로 구성된 이 집합은 1차 독립이 되기 때문에 이 집합이 결국은 R of T라고 하는 치역을 생성하면서 linearly independent 하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됩니다. 자, 베이시스가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은 파이나이트 베이시스가 되므로 R of T가 유한 차원 벡터 공간이 될 뿐만 아니라 R of T의 디멘전, 차원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디멘전은 결국 베이시스를 구성하는 벡터의 원소의 개수가 되므로 2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그 널 스페이스라던가 레인지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러한 벡터 공간의 서브 스페이스의 차원을 우리가 종종 다루게 될 텐데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을 우리가
특별한 이름을 붙여서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V하고 W가 벡터 공간일 때 V에서 W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하나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널 스페이스와 그 다음에 레인지, 치역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만일에 이 널 스페이스도 유한 차원이고 그리고 이 레인지도 유한 차원인 경우에는 각각 널 스페이스의 차원 그리고 레인지의 차원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그 널 스페이스의 차원을 우리가 t의 nullity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원을 표기하는 기호로 심볼로 nullity of t라고 하는 기호를 쓰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range, 치역의 차원을 rank라고 부를 것이고 그 값을 우리가 표기하는 기호로 rank of t라고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즉, nullity는 null space의 차원이고요. 그 rank는 그 치역의 차원을 우리가 rank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null space의 차원 nullity와 rank인 그 치역의 차원인 rank는 둘 사이 어떤 일정 관계가 있는데요. 그 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디멘전 시어렘이라고 부르는 시어렘 2.3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벡터 공간 VW 사이에서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T가 있을 때 만일에 정의역에 해당하는 벡터 공간 V가 유한차원 벡터 공간인 경우에는 벡터 공간 V의 디멘전은 T의 nullity와 T의 rank의 합과 같다라는 것이 디멘전 시어렘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건 V를 유한차원이라고 했으니까 V의 차원을 n차원이라고 약속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nullity는 이 null space의 차원인데요. 이 null space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정의역의 부분 공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이 유한차원이기 때문에 유한차원 벡터 공간의 부분 공간도 유한차원이 되죠. 자, 그래서 n of t의 그 디멘전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값을 k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null space의 그 차원이 k가 되므로 자, 베이시스를 우리가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v1부터 vk로 이루어진 이 집합이 이 null space의 베이시스다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베이시스에 있는 원소 개수는 k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v1부터 vk로 이루어진 이 집합은 null space의 베이시스가 되므로 linearly independent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V상에 있는 그 linearly independent한 집합이 지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집합을 확장해서 V의 베이시스로 우리가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1부터 VK에다가 몇 개의 벡터를 더 추가해서 V의 베이시스가 되도록 우리가 확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확장된 베이시스를 베타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K개의 벡터에 대해서는 K개의 벡터들은 지금 전부 다 널 스페이스의 원소이기 때문에 TVI를 계산을 해보면 전부 다 0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이유에 의해서, 이 사실에 의해서 앞에서 우리가 그 세어림 2.2에서 치역을 우리가 생성하는 그 스패닝 셋으로서 T 베타를 생각을 했는데요. 베타가 지금 정의역의 베이시스를 우리가 잡은 것이죠. 근데 T 베타를 계산해 보면 앞에 있는 V1부터 VK에 대해서는 전부 다 결과값이 0이 나오고요.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물론 더 우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T 베타는 이 집합과 동일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0이라는 벡터는 뒤에 있는 이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스패닝 셋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 0벡터는 필요 없습니다. 전체 R of T를 생성을 하는 관점이 있어서는. 따라서
0벡터를 제외한 나머지 벡터들의 1차 결합이나 그 0벡터를 포함한 1차 결합으로 나타낸 그러한 벡터 공간이나 동일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R of T의 그 스패닝 셋을 하나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스패닝 셋이 linearly independent 하다라는 얘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tvk 플러스 1부터 tvn까지 벡터들의 1차 결합이 0벡터라고 우리가 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개수가 반드시 0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bk 플러스 1부터 bn까지 스칼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1차 결합이 0벡터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것을 만족하는 스칼라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차 결합이 0벡터가 됐기 때문에 이 벡터를 t에 대입을 하게 되면 0벡터가 만들어집니다. 자, 따라서 여기 밑줄 친 이 벡터, 즉 네, 지금 물론 이제 여기 있는 것은 이제 t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아니면 뭐 여기서부터 출발해도 되겠죠? 네, 0벡터가 bi t vi인데 이렇게 될 거고 b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t가 리니어니까 그 다음에 이런 벡터들을 이제 t에 적용시켜서 다 서메이션을 하는 것은 t가 또 리니어이기 때문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벡터를 t에 적용시키면 0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벡터를 t에 적용시키면 0벡터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벡터가 널 스페이스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우리가 앞에서 하나를 우리가 잡았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이 벡터는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벡터는 V1부터 VK의 1차 결합으로 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개수가 존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등식에서 오른쪽 부분을 왼쪽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요. 앞쪽은 V1부터 VK의 1차 결합이고요. 뒤쪽은 VK 플러스 1부터 VN까지 1차 결합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만큼 앞부분은 V1부터 VN의 1차 결합이죠. 즉, 베타에 있는 벡터들의 1차 결합이 됩니다. 자, 그런데 베타는 베이시스이므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이러한 1차 결합이 0벡터가 되는 방법은 모든 개수가 0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ci라는 개수와 모든 bi 개수들이 전부 다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좀 시작을 한 것이 이 1차 결합이 0벡터가 되게 하는 개수는 b들이 전부 다 0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이 집합이 linearly independent 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 앞에서 이 집합이 치역 전체를 우리가 생성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집합은 치역 전체의 집합 R of T range space를 생성하고 linearly independent 하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방금 우리가 한 이러한 논의에 의해서 사실은 t, v, k 플러스 1부터 t, v, n까지가 다 서로 다른 벡터라는 사실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 있는 그 벡터의 개수는 n-k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을 우리가 v의 디멘전이라고 두고 시작을 했는데요. 자, n은 k 더하기 n-k라고 쓸 수가 있죠. 자, 근데 k는 우리가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을 k로 두었기 때문에 k는 t의 널리티와 동일하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우리가 베이시스를 우리가 하나 잡았습니다. 치역에.
근데 이 치역의 베이시스의 원소의 개수가 n-k가 되는 거, n-k가 t의 랭크와 동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식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디멘전 세어렘과 이제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1대1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는 그러한 간단한 정리를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앞으로 어떤 함수가 있을 때 A에서 B로 가는 함수가 있을 때 함수가 1대1이다. 영어 표현에서는 1 to 1이라고 쓰기도 할 거고요. 아니면 인젝티브 펑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1대1이라는 표현을 배운 적이 있는데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1대1 혹은 1 to 1 혹은 인젝티브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즉,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1대1 함수가 되겠습니다. 즉, x하고 y가 서로 다르면 fx와 fy가 다른 이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를 우리가 1대1 함수, 1 to 1 함수라고 부르겠습니다. 혹은 인젝티브. 물론 이 조건은 배우 명제를 생각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함수값이 같은 경우에는 x하고 y가 반드시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onto라는 용어도 우리가 약속을 하죠. 함수 f가 onto다. 우리말로 위로의 함수다. 영어 표현의 또 다른 표현으로 surjectiv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은 언제 쓰냐면 f의 치역을 생각을 했을 때 공역과 동일할 때 f의 치역이 공역과 동일한 그런 함수를 onto 함수 혹은 surjective function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고등학교 때 배웠던 용어인 1대1 대응이라는 표현은 1대1이면서 동시에 onto인 그런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부르고 영어 표현에서는 1 to 1 correspondence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용어를 이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 t가 1대1을 표출분 조건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 경우에는 널 스페이스가 제로 스페이스랑 같은 경우가 동치 명제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동치 명제이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향은 t가 1대1 함수일 때 널 스페이스가 제로 스페이스가 되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죠. 그래서 t가 1대1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널 스페이스가 제로 스페이스가 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널 스페이스에 속하는 임의의 벡터를 하나 선택을 해서 x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x는 널 스페이스에 있기 때문에 t of x가 0벡터가 될 텐데요. 지금 t가 리니어이기 때문에 0벡터로 대응되는 또 다른 벡터 중에서는 우리가 0벡터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t0는 항상 0벡터가 되죠. 자, 그런데 t가 1대1이라고 했기 때문에 t of x하고 t0가 함수값이 같으므로 스몰 x는 여기 있는 제로 벡터랑 같아져야만 합니다. 1대1이 되므로. 따라서 널 스페이스에 있는 임의의 벡터는 반드시 0벡터가 돼야 하므로 널 스페이스는 0벡터 하나만을 가진 집합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반대는 당연히 성립합니다. 즉, 널 스페이스는 0벡터를 당연히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한다면 널 스페이스는 0벡터 하나만을 가진 제로 스페이스와
같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 방향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널 스페이스가 제로 벡터 공간과 같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가 1대1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의역에 있는 두 xy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tx 빼기 y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t가 리니어이기 때문에 tx 빼기 ty로 계산이 될 텐데 우리의 가정이 tx와 ty가 같으므로 그 결과가 0벡터가 됩니다. 즉 x 빼기 y를 t에 대응시켰더니 0벡터로 대응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x 빼기 y가 널 스페이스에 속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에 의해서 널 스페이스가 0벡터 하나만을 포함한 집합이기 때문에 x 빼기 y가 결국 이 집합에 속하기 때문에 x 빼기 y는 0벡터가 되어야 되고 따라서 x하고 y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tx하고 ty가 같으면 무조건 x하고 y가 같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t가 1대1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치 명제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어렘 2.3과 시어렘 2.4를 이제 적용하는 간단한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자, example 9번에서 다음과 같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정했는데요. R3에서 R2로 가는 이때 널 스페이스는 a, a, 0의 꼴이 전부 다 널 스페이스에 속하는 벡터들이었고요. 그리고 range는 R2 전체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디멘전 시어렘을 적용을 시켜보면 자, 디멘전 시어렘을 적용시켜보면 R3 정의역이 3차원 벡터 공간이죠. 그리고 그러면 널리티는 얼마인가요? 여기가 네. 물론 계산을 직접 할 수 있긴 있지만 뭐 일단은 이렇게 한번 적어보죠. 널리티가 있고 그 다음에 널리티니까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t라고 써야 되겠죠. 자, 랭크인데 랭크는 치역의 차원인데 R2의 차원은 뭐 2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널리티가 1이 되겠습니다. 혹은 이 벡터 공간은 이 서브스페이스는 결국은 1, 0이라는 이 벡터 하나에 의해서 생성이 되고 이 벡터 하나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이 녀석이 베이시스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따져봐도 널 스페이스의 차원은 1차원, 널리티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 시어림 2.4를 한번 적용시켜 보면 자, 지금 이 트랜스포메이션의 시어림 2.4를 생각을 해보니까 널 스페이스가 어떤가요? 네, 그 제로 스페이스하고 다릅니다. 따라서 t가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투원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1대1 라는 것과 널 스페이스가 제로 스페이스라는 게 동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정의역과 공역이 동일한 차원의 유한 차원 벡터 공간인 경우에는 1대1이라는 것과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온투라는 것이 사실은 동치가 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이 조건이 이제 중요한데요. 동일한 차원을 가지는 유한 차원 벡터 공간 사이에서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t가 1대1일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 t가 온투라는 것이고요. t가 온투라는 것과 또 필요 충분 조건은 이 경우에 t의 랭크가 정의역의 랭크, t의 랭크가 정의역의 차원과 같다라는 것이 전부 다 동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죠. 자, 일단 디멘전 시어렘을 먼저 적용을 해보면 지금 디멘전 시어렘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부터 먼저 확인해보면 V가 유한 차원 벡터 공간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디멘전 시어렘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디멘전 오브 V는 널리티인 널 스페이스의 차원과 랭크인 레인지의 차원의 합과 같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시어렘 2.4에 의해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1대1의 필요 충분 조건이 널 스페이스가 제로 스페이스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어림 2.4에서 확인했습니다. 자, 근데 어떠한 벡터 공간이 제로 벡터 공간이 되면 디멘전은 0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디멘전이 0인 벡터 공간은 제로 벡터 공간밖에 없으니까 이러한 동치 관계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디멘전 시어럼을 생각을 해보면, 자, 이쪽 널리티가 0이 되면, 이쪽 0이 되면 V의 디멘전과 그 레인지의 디멘전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립하면 이것이 성립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레인지의 디멘전이 랭크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거꾸로 아래가 성립하면 위에도 성립할까요? 네. 다시 또 디멘전 시어럼 생각을 해보면 이 값과 이 값이 동일하면 그러면 이 값이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 동치 관계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처음 가정이 V하고 W가 같은 차원의 벡터 공간이었습니다. 따라서 디멘전 V 대신에 디멘전 W라고 써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위에가 성립할 필요 충분 조건은 레인지의 디멘전이 W의 디멘전과 동일하다가 동치 명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레인지라고 하는 거는 공역의 W의 서브스페이스인데요. W가 지금 유한 차원 벡터 공간이죠. 자, 그런데 두 녀석의 차원이 동일하면 서브스페이스와 W의 차원이 동일하면 두 벡터 공간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시어렘 1.11에서 우리가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가 성립하면 아래가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물론 그 두 개의 스페이스가 동일하면 디멘전이 같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이 동치 명제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정리해 보면 T가 1대1일 필요 충분 조건은 여기에서 이것과 동일한 동치 관계에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의 의미가 결국은 T가 onto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T가 onto. 그리고 이런 동치 명제들 중에 중간에 있는 이 동치 명제를 생각을 해보면 T의 랭크가 V의 디멘전과 같아도 동치 명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어링 2.5를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될 텐데, 자, 2.5에서의 가정 중에서 V가 유한 차원이라는 가정이 있는데요. V가 유한 차원이 아닌 경우에는, 즉 infinite dimensional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사실이 동치 명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infinite dimensional space에서 infinite dimensional space V로 가는 linear transformation이긴 하지만 1대1은 되지만 onto는 아니고 혹은 거꾸로 onto이긴 하지만 1대1은 되지 않는 그러한 함수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치 명제가 아니라는 것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가 finite dimension이라는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finite dimensional vector space라는 가정도 중요하지만 T가 linear다라는 사실도 중요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2.4, 2.5에서 T가 linearity, T가 선형이다라는 그러한 가정이 빠지게 되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R에서 R로 가는 유한차원 벡터 공간인 R에서 R로 가는 그러한 함수이긴 하지만 1대1은 아니지만 onto가 되는 거꾸로 또 1대1은 되지만 onto가 아닌 그런 함수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리니어가 아닌 것 중에서는. 그래서 리니어리티도 중요한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했던 것을 좀 사용하는 간단한 example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2 of R에서 P3 of R의
가는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하도록 하죠. 자, 2차 이하의 다항식을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 도함수를 생각하고 그 녀석을 0부터 x까지 적분한 이 다항식을 더한 것으로 대응시키는 그런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이 함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레인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인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정의역의 베이시스를 하나를 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베이시스로서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하나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1x 제곱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span of t 베타와 같겠습니다. t가 리니어인 경우에는 이것이 성립하죠. 자, 그러면 t1, tx, tx제곱으로부터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각각을 이제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t라고 하는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각각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이 3x, 2 더하기 2분의 3x제곱, 4 더하기 x제곱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세 개의 벡터를 보니까 여기는 1차식이고 여기는 2차식만 있고요. 여기는 2차식이 없고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세 개의 벡터의 모임은 linearly independent 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집합은 이 치역이라고 하는 레인지 스페이스를 생성하면서 스팬하면서 linearly independent이기 때문에 결국 이 녀석이 이 치역이라는 벡터 공간의 베이시스가 되겠습니다. 즉, dimension of RT가 이 베이시스의 원소의 개수인 3이 되길 텐데요. 우리가 치역의 디멘전을 우리가 랭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t의 랭크가 3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 정의역의 차원은 3차원이고요. 그리고 공역의 차원은 T3니까 4차원입니다. 자, 공역의 차원 4차원이고 그 다음에 치역의 차원 3차원이므로 두 개가 이 벡터 공간과 그 다음에 레인지가 동일하지가 않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onto 함수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t가 onto는 아닌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디멘전 세어렘을 적용해보면 정의역의 차원인 3차원은 nullity 플러스 랭크인데요. 랭크가 3이니까 nullity가 0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nullity가 0이라는 얘기는 결국 null 스페이스가 제로 벡터 스페이스라는 얘기고 t가 리니어이기 때문에 따라서 t가 1대1 함수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다른 example 12번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t가 f2에서 f2로 가는 함수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도 우리가 쉽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여기에 디멘전 세어렘을 적용을 해볼 텐데요. 일단 널 스페이스를 먼저 생각을 해보죠. 자, 이 녀석이 0,0이 되게 하는 a1, a2는 어떤 것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것이 널 스페이스에 포함되는 벡터들을 생각을 해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a1 플러스 a2가 0이 되고 a1이 0이 되게 하려면 a1도 0, a2도 0이 되는 수밖에 없죠. 즉, 널 스페이스에는 0벡터 하나만 원소로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널 스페이스가 제로 벡터 공간이 되므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t가 1대1이라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널리티가 0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F2하고 F2, 즉 정의역과 공역이 동일한 차원의
묘한 벡터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다루었던 theorem 그 2.5였나요? 네, 그것을 사용해보면 1대1의 필요충분 조건이 t가 차원이 같은 벡터 공간에 대해서는 1대1이면 onto라는 것과 동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t는 onto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onto라는 1대1, 원투원이라는 이러한 성질과 리니어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은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즉 t가 어떤 v라는 벡터 공간에서 w라고 하는 벡터 공간으로 가는데 t가 리니어이고 t가 1대1이 되는 경우에는 v 공간상에서 어떤 특성들을 우리가 알아보고자 할 때 그것을 W상에서의 특성을 생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과 관련된 한 가지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t가 리니어고 원투원이 되는 경우에는 자, t가 v가 정의역이고 w가 이제 공역이라고 할 때 정의역의 부분 집합 s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한지 안 한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ts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ts는 결국 s에 있는 벡터들을 전부 다 t에 대응시킨 결과들을 원소로 하는 벡터들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자, ts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한지 안 한지를 따져보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동치 명제인데요. 자, 리니어이고 1대1인 경우에는 S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TS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는 사실을 조사해도 된다는 것인데요. 이 사실을 이제 활용하는 한 가지 example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2 of R에서 R3로 가는 함수를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게 되면 자, 이것은 쉽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A0, A1, A2가 지금 각각의 개수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R3에 있는 임의의 벡터로 대응이 되도록 우리가 개수를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T의 이미지는 R3 전체가 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즉 R of T는 전체 공역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t가 on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얘도 3차원, 얘도 3차원이죠? 같은 차원인 벡터 공간 사이에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기 때문에 t가 on2가 되면 t가 1대1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t가 1대1이기 때문에 자, P2 of R상에 있는 이 집합 S를 생각을 했을 때 이 다항식 3개가 1차 독립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그러한 문제나 자, 이것을 T에 의해서 대응시킨 집합이 1대1 대응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문제나 마찬가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은 어디로 대응될까요? 자, 개수들을 뽑아서 만들었으니까 2, -1, 3으로 대응될 거고 이 다항식은 0, 1, 1로 대응이 되겠고요. 이 다항식은 1, 0, 마이너스 2로 대응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한지 안 한지를 확인하는 문제나 TS, 즉 이 집합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문제나 동일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합은 R3에서의 집합이니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안 하는지 따지는 것이 조금 더 우리가 많이 익숙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걸 따져보면 이것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S도 다항식들의 집합이긴 하지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항식들의 집합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 대신에 R3의 부분 집합이 linearly independent 하다는 문제로 바꿔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벡터 공간 어떤 V상에서의 문제를 다른 벡터 공간상에서의 문제로 바꾸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지를 얘기하는 티어리 2.6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하고 W가 F라고 하는 공통된 필드 상에서 정의된 벡터 공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V라고 하는 이 벡터 공간에 베이시스가 하나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W 상의, 즉 공역상의 그 임의로 우리가 벡터 n개를 우리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V에서 W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중에서 이 베이시스에 있는 벡터들을 내가 임의로 정한 벡터로 대응이 되게 하는 성질을 만족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을까? 그리고 있다면 몇 개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문제의 답은 자, 그 wi가 어떻게 어떠한 벡터로 우리가 정하더라도 그 w1부터 wn을 아무렇게나 정하더라도 이 성질을 만족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항상 잡을 수가 있고, 그러한 것이 여러 개가 있지는 않고 정확하게 한 개가 있다. 것을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그러한 그 함수가 존재한다는 것과 정확하게 하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 먼저 지금 V1부터 Vn이라고 하는 이 집합이 정의역의 베이시스가 되기 때문에 다음 성질을 우리가 가진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정의역에 있는 임의 벡터 x에 대해서 x는 그 베이시스에 있는 벡터들 1차 결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앞에 있는 개수는 x가 주어지면 이런 개수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개수들의 모임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개수들의 모임은 유일하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존재하고 유일하게 존재한다라는 의미에서 exist, uniquely exist라는 의미로 다음과 같이 나타냈습니다. 자, 이러한 특성을 기억을 할 때 다음과 같이 우리가 V에서 W로 가는 함수를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정의역에 있는 한 벡터 X에 대해서 그 벡터 X를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는 개수들을 생각을 하고, 그 개수들을 사용해서 앞에서 정한 W1부터 Wn이라는 벡터에다가 그 개수들을 곱해서 다 더하는 1차 결합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X에 대해서 이 1차 결합으로 대응되는 함수를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는 아직까지는 리니어인지 모르기 때문에 리니어다라는 사실부터 먼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리니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V상에 있는 임의의 두 벡터 UV와 스칼라, 임의의 스칼라 D에 대해서 다음을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계산을 하기에 앞서서 일단 U라는 벡터를 V1부터 Vn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개수들을 생각하면 유일하게 존재할 것이고요. 또 V라는 벡터에 대해서도 베이시스에 있는 벡터들을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개수들을 생각하면 유일하게 존재할 텐데, 각각을 B1부터 Bn, C1부터 Cn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du 플러스 v라고 하는 벡터를 t에 의해서 대응을 시켜 본다면, 일단 du 플러스 v를 이 식들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vi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u를 vi의 1차 결합, v를 또 vi의 1차 결합으로 하게 되면 그때 들어가는 개수들이 bi, ci가 되므로 du 플러스 V에서의 개수는 dbi 플러스 ci가 됩니다.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한 이 t라고 하는 함수는 여기 있는 개수를 그대로 쓰고 대신에 vi를 w로 바꿔서 쓴 1차 결합인 벡터로 대응을 시키는 것이 우리가 약속한 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텐데 이것을 이제 전개해 보면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이제 전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d는 이제 공통이니까 앞으로 시그마 바깥으로 뽑아낸 것이고요. 자, 그러고 나면 이쪽과 이쪽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는 bi 다음에 wi로 바꿔 쓴 거니까 결국 u의 개수들에다가 wi를 생각해서 1차 결합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tu가 요 네모에 해당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네모는 tv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tdu 플러스 v가 dtu 플러스 tv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t가 리니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특별히 우리가 원하는 조건, 이 조건을 생각을 해본다면 x 대신에 vi를 생각한다면 그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ai만 1이고 나머지는 전부 0인 것이죠. 따라서 그러한 벡터에 대해서 t를 대응시킨다는 얘기는 여기서 i번째 개수만 1이고 나머지는 전부 0이기 때문에 i번째 개수만 살아났기 때문에 w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t가 존재한다라는 사실까지는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리니어 트랜스폼으로서. 이게 유일하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t가 유일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또 다른 리니어 트랜스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U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즉 U라고 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VSW로 가면서 VI에 대해서 전부 WI로 대응을 시킨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V상에 있는 임의의 벡터 X, 정의역에 있는 임의의 벡터 X를 생각을 해서 그 정의역에 있는 임의의 벡터 X는 다음과 같이 베이시스 1차 결합으로 표시가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 X에 대해서 U of X를 계산을 해보면 X가 다음과 같이 1차 결합으로 표시가 되고 U가 리니어가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그 스칼라는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각각의 vi를 u에 대입을 하는 것을 사용을 한 이 식과 동일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wi랑 일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1차 결합은 여기 있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 t에 의해서 x를 대응시킨 결과이기도 합니다. 즉, 정의역에 있는 모든 임의의 x라는 벡터에 대해서 ux나 tx가 동일하겠습니다. 따라서 t와 u가 동일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t가 유일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우리가 그 확인한 세어링 2.6에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 경우에는 베이시스를 구성하는 벡터들에서의 함수값이 딱 정해지면 w1, w2, wn으로 정해지면 그러한 베이시스 그것만 가지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완전히 결정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어링 2.6에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유일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 사실만을 따로 우리가 뽑아서 쓴다면 다음과 같은 다른 정리를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V하고 W가 벡터 공간이고 V가 다음과 같은 finite basis를 가진다고 할 때 만일에 U하고 T가 둘 다 V에서 W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고 이 베이시스를 구성하는 벡터들에 대해서 함수값이 동일하면 그러면 즉 이 함수값을 갖다가 wi라고 생각한다면 uvi나 tv이나 전부 다 wi를 다 동일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되는 함수는 조금 전에 유일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확인했는데 그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베이시스에 있는 벡터에 대해서만 동일하게 되면
다른 정의역에 있는 모든 벡터에 대해서 동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U하고 T가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CRM 조금 전에 생각한 이 CRM 2.6 혹은 콜러러리를 이제 활용하는 간단한 example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2에서 R2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폼을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R2에서 R2로 가는 또 다른 리니어 트랜스폼을 생각을 하는데요. 자, 만일에 그 U12가 33으로 대응이 되고 U11이 13이라고 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T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 2를 대응시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가 1이니까 4 빼기 1이니까 3, 1이 되겠죠? 그리고 T, 1, 1은 여기다가 해보면은 1, 1이니까 1,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T는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고 U는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사실과 1,2와 1,1에서의 그 벡터가 어떻게 대응되는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결과는 U, 1, 2가 대응되는 결과랑 같고요. 또 두 번째 것은 U, 1, 1이 대응되는 결과랑 같습니다. 자, 그런데 1,2라는 벡터와 1,1이라는 벡터, 여기 있는 벡터, 여기 있는 벡터는 베이시스가 됩니다. R2의 정의역에. 정의역에 있는 베이시스에 대해서 이 베이시스에 있는 벡터에 대해서 T에서의 값과 U에서의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베이시스에 있는 벡터뿐만 아니라 이 정의역에 있는 모든 벡터에 대해서 같게 되겠습니다.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 U는 정확하게 식이 이렇게 주어질 수밖에 없다. U와 T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사실은 지금 방금 얘기한 콜러러리 그리고 1,2, 1,1이 R2의 베이시스가 된다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장 1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